작년 초 지역 단톡방에서 알게 된 지인에게 사기를 당했습니다. 잘 먹었어요. 자기가 이제 사내 강사로 있었다. 임직원가로 가전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해준다. 그 금액이 50%다. 창문형 에어컨, 전자레인지, 그다음에 제습기까지 해가지고 그 금액의 50%인 130만 원을 이제 송금하게 됐었어요. 지인의 제품 구매 권유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촌 동생이 다니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국제에서 VIP 행사로 명품을 구매를 하면 50% 금액의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카드 결제를 하고 캐시백을 받고 취소를 하면은 그 돈은 남고 이제 카드 값은 내지 않아도 된다. 자기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그렇게 돈을 벌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환불을 요구하는 김 씨의 요구에 바쁘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기만 했던 지인. 당한 거는 어떡하지? 소송을 해보려고 했지만 변호사 선임비가 부담이었습니다. 공증 받아서 받아야 될 돈이 871만 원이었고요. 근데 변호사 선임비가 이제 성공수당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진다고도 하고 저렴해야 150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상 쓸 엄두를 못 낸 게 맞아요. 네. 답답한 상황에서 김 씨는 AI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김 씨가 처한 상황을 법률에 따라 사기라고 판단해준 AI. 김 씨에게 증거부터 확보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알려주면은 그러니까 반은 기다리지 말고 일단 사건의 타임라인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이제 그 타임라인에 맞는 증거들을 캡처해서 다 보관만 해라. 증거도 리스트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다 알려주더라고요. AI가 알려준 대로 김 씨는 채팅창을 캡처해 핵심 증거와 보조 증거를 추려냈습니다. 저희도 제가 좀 애매한 게 있잖아요. 이게 내가 핵심 증거인지 아니면 보조 증거인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는 알려줘요. AI는 지인과 나눈 수많은 카톡 채팅 중 몇 개를 골라준 뒤 이를 핵심 증거라고 알려줍니다. 고소장까지 AI의 도움을 받아 직접 작성한 김 씨.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첨부해 지인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리고 5개월 후 김 씨는 변호사 없이 AI의 도움만으로 결국 재판에서도 승소했습니다. 개인 변호사나 정신적 지지자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제가 뭐 그때그때 필요한 부분, 그때그때 궁금한 부분을 말을 하면은 바로바로 답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기다릴 필요 없이 끝까지 제가 소송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AI는 변호사들의 업무에도 이미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일단은 변호사들이 하는 업무들 중에 그 대량의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되는 업무들이 조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계좌 내역이 가장 많은데 이 엑셀 파일은 뭐냐면 그 의뢰인 자료 중에 이제 한 17,000여 건 정도 되는 이체 내역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둔 거고 총 기간에 대해서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정리하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탈세가 의심되는 구간을 AI에게 탈세가 의심되는 구간을 추려달라고 하자 줄여서 알려줘. 단 몇 초 만에 결과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한다. 17,000여 건 데이터에 대해서 일단 비의 탈세 의심 구간은 뭐가 있느냐? 이게 현금을 쭉 출금한 주로 출금한 내역들을 그 AI가 미리 찾아주기 때문에 저희는 이 내역을 이 기준을 가지고 세부 내역을 보면서 한번 의뢰인이랑 면담을 나눠보는 거죠. 는 있어야 되는데 집행부가 지금 바뀔 생각은 없는 것 같고 서초동 막변이라는 그 용어가 있어요.
서초동 막병 기준에서 뭐 형사사건으로 보자면 뭐 40건, 많으면 50건 정도 기준으로 봤다라고 하면 최근에는 한 80건 정도 처리를 한다더라, 뭐 90건 가까이 처리를 한다더라, 이런 게 다들 AI를 활용하면서 그렇게 된 변화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자 리서치와 데이터 정리를 맡아왔던 주니어 변호사들의 일자리 역시 흔들리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거를 표로 작성을 했어. 제 학교 선배분이 지금 혼자 법률 사무소를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취업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분한테 수습 변호사 구하시면 긍정적으로 생각해 봐 주시라라고 했는데, 내가 그냥 다른 여러 가지 AI 툴을 활용하고 있어서 수습 변호사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상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공급량은 계속 변호사들이 한 해에 1,700명씩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좋아질 일은 없을 것 같다는 게 대부분 약간 공통된 의견인 것 같습니다. 신기술의 등장은 새로운 산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IT 개발자 출신 이재원 대표. 3년 전 법률 분야에 특화된 AI 챗봇을 개발했습니다. 법률 업무와 AI 기술을 접목한 이른바 리걸테크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학습하고 파란 게 뭐야? 챗GPT나 퍼플렉시티는 범용화된 모든 영역을 다 커버하는 범용 채팅 서비스예요. 근데 우리 서비스도 그 법률 상담은 다 그런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가는데, 가장 큰 차별점은 그 챗GPT가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판결문 저희가 사용한 게 한 100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1,000원씩 곱하면 저희 드린 돈도 알 수 있고요. 법무법인 대륙아주와 협약을 맺고 실제 법률 상담 데이터도 10,000건 가까이 학습시켰습니다. 판례를 토대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여기 이제 답이 이렇게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유사 판례를 유사 판례도 찾아주는 법률 AI 서비스. 폭행, 퇴거불응 뭐 이런 식으로 형량 통계도 볼 수 있고요. 폭행의 통계가 이렇게 나오고 집행유예 이렇게 나오고 징역 분포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100만 건의 판례 중에 이제 1심만 가지고 만든 거고요. 하지만 이 법률 AI 서비스가 해당 법무법인 홈페이지에 공개되자마자 법조계에 적잖은 파장이 일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고 싶었던 건, 변호사라고 하면 우리가 궁금한 걸 대답해 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변호사의 업무는 사실 재판에서 이기는 거거든요. 변호사들이 다루는 단순 업무만 할 수 있지, 그 뒷단에 뭐 증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논리를 만들어낼지 생각하고 이런 것들은 변호사의 고유 업무고 대체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거를 납득시키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최근 한 법무법인이 이 AI 법률 서비스를 선보였는데, 이에 대한변호사협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징계를 위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징계 절차에 착수하면서 법률 AI 서비스는 중단됐습니다. 징계를 결정한 변협은 AI 서비스를 무료 법률 상담으로 간주해 공정한 수임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서 변협은 광고 규칙을 개정해 변호사의 AI 서비스 광고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해당 로펌은 징계 결정에 불복해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모든 사건들을 다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는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가졌고, 어쨌든 서비스를 중단하게 돼서 굉장히 많이 아쉽고, 그것이 맞다 틀렸다를 지금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리걸테크 업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라는 부분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을 한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가 없어지겠죠. 대한변호사협회는 왜 징계를 결정한 것인지 입장을 물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서면 답변을 통해 현재의 AI 시스템은 오류 가능성이 크고 잘못된 주언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리걸테크 업체가 서비스하는 것도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리걸테크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해 독일, 영국, 일본은 AI를 이용한 법률 서비스와 이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우리나라 업체들도 리걸테크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된 부분이 리걸테크 업체들인데요. 상당수가 지금 리걸테크 업체들 부스로 이루어져 있어요. 빠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자랑하는 업체들. 하지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변호사에 한정돼 있습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일반 분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게 좋을까요? 어떨까요? 오히려 이렇게 잘못 인용하거나 사용했을 때 이제 발생되는 부작용이나 피해나 이런 것들은 또 온전히 개인이 책임지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에 관한 조금 우려도 있기는 합니다만 시대적인 흐름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점점 더 확대가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은 듭니다. 접근성이 좋아지는 거니까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법률이 너무 어렵다 보니 좀 그런 걸 이해하시는데 좀 쉽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일반인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AI들이 도와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이제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일명 리걸테크 진흥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AI 기술을 활용해 법률 정보 제공은 물론 서식 작성과 문서 분석, 소송 결과 예측까지 가능하도록 한 법안인데요. 법률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고 리걸테크 산업을 본격 육성하겠다는 취지입니다. AI라는 서비스가 나오기 전에 만들어진 것이다 보니까 뭘 해도 이게 불법이야 아니야 이분법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이 계속 놓여져요. 서비스의 범위를 규정을 명확하게 법으로 하고 일반 국민에게까지도 법이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는 시장을 키우는 역할 또한 할 수 있지 않을까.